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세요? 저 너무 뜨고 있죠. 아시나요? 설명해 주세요. 소확행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였어요. 장난이고 소확행이라는 단어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단어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라는 소확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되게 거창한 거 막 어디 여행을 다녀왔어.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똑같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만한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인스타도 보면은 해시태그 소확행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나만의 소확행 이런 거 있나요? 수민 씨부터. 저 짱 많아요. 저 우선 얘기해주세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항상 꼭 해먹거든요. 아침마다? 네. 근데 그 계란을 딱 해서 깠는데 반숙 완전 잘 돼 있을 때 이게 계란의 신선함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계란이 신선하지 않으면 노른자가 퍼져요. 네. 퍼지고 되게 얇은 막을 형성하고 네. 계란이 신선하면 이렇게 탁 했는데 조그만데 완전 두껍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너무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소리도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ASMR. 또 저는 아침에 소리 없이 생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소리 없이? 네. 그래서 음악 안 틀고 TV 안 틀고 아무 소리 없이 그 계란 소리를만 듣고 혼자 아무것도 안 틀고 네. 혼자 그냥 조용한 데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되게 템플스테이 가면은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 한번 가보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알바할 때 네. 중간에 한 반 시간 정도 휴식하잖아요. 아. 반 시간에 휴식 가서 레츠비 한 잔 마시는 게 네.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 좋아. 느껴져. 네. 되게 맞아요. 좋은 게 느껴져. 시원한 거? 따뜻한 거? 그리고 시원한 거. 아이스. 남자는 아이스. 오케이, 좋았어. 뭐야 이거 뜬금없어. 뭐 남자는 왜 아이스인데? 요새는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시험 기간에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네. 항상 저처럼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리가 항상 없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있는데 심지어 그 자리가 콘센트가 있는 자리. 심지어 창가나 뭐 맞아. 그런 거면은 너무 완벽 행복해. 퍼펙트. 너무 행복해요. 그런 소확행이 있어요. 그렇구나. 미용 씨는? 저는 일단 비 오는 날에 나는 안 나가도 되는 비 오는 날에 소리 들리고 네, 빗소리 들리는데 이불 속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더우니까 에어컨 키잖아요. 에어컨을 켜서 추울 정도로 키고 겨울 이불 덮고 저는 아직도 저 여름에도 겨울 이불 덮거든요. 덮고 영화를 보는 그 느낌.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전기비 얼마나? 모르겠어요. 엄마랑 같이 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와봐서 이게 이제 이번 달에 나올걸요? 이번 달에 알게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나오지 않나요, 전기비 에어컨은? 한 20만 원 정도. 맞아요.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소소하지 않으니.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저희 학교 이제 생과일 주스 가게가 있는데 트로피칼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생활주스 2,500원인데 과일을 진열대에 아예 까놓고 진열해서 그걸 바로 넣어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점심이나 저녁 먹고 나면 그걸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수민이 알죠? 그 가게랑 저희 건물이랑 좀 멀리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 가게를 가야겠다고 저를 데리고 10분 동안 외출을 하고 그 더운 날씨에 근데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저한테만 그리고
저희의 소확행을 얘기해봤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소확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런지 많이들 그 한강 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아 맞아. 금토일인가 그때 가면 이제 밤도깨비 야시장 있다고. 맞아요. 저 가봤어요. 몇천 원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사먹고 맞아요. 강 보면서 힐링하고 그런 맞아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좀 더 걷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남산타워 거기 올라가서 야경 네. 보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또 친구들 보니까 요즘에 등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저요. 바로 산 있어요. 집 뒤에 바로 산이에요. 서울대 그 밑에 산 있잖아요. 관악산. 관악산? 네, 맞아요. 굳이 한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1시간 타고 서울대 가서 올라가서 또 갈만해요. 또 보고 내려오는 게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하겠죠? 여쭤봐요. 네, 행복해요. 그렇구나.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좀 예쁜 카페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거에 되게 이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피드를 되게 예쁘게 꾸미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행복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 내가 혼자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도 행복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요리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요리는 뭔가 되게 공감하시. 되게 하면서도 재밌고 하고 나서 먹는 것도 재밌고 하니까 그리고 원룸을 예쁘게 꾸미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진짜 디자인 쪽으로 예쁜 것들을 사가지고 뭐 꾸미는 그런 취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꾸며놓은 집에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친구들 중에는 이게 아무래도 학생이고 취준생이다 보니까 돈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바람도 쐬고 싶고 여행하는 기분도 내고 싶잖아요. 저희 학교에 지금 공릉에 있는데 상봉역이랑 멀지가 않아요. 근데 상봉역에 가면 경춘선 지하철 탈 수가 있는데 타고 거기는 타고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풍경이. 그래서 그냥 지하철 비하면 내면 되니까 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확행을 즐긴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 책 한 권 딱 들고 타가지고 책 보다가 밖에 풍경 한 번 보고. 시원 얼마나 또 시원해 이게. 좀 어르신이 살짝 할머니 느낌이 나지. 주변 친구들 중에 좀 저건 독특한 것 같은데 라는 소확행을 가진 친구가 있나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소스를 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소스? 양념 소스? 네, 양념 소스를 모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또 잘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다 이제 만들려고 하는 편이라서 세계 각국의 소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 가면은 주방에 이렇게 큰 서랍이 2개가 있는데 열면 다 소스예요. 그래서 막 그냥 소스도 아니고 막 후추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막 그냥 그 갈아져 있는 후추 쓰잖아요. 그 친구 집 가면 이렇게 막 직접 이거 요리사처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집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다고요? 서로 가져왔어요. 그냥 대놓고 야 가져갈게. 가져와. 근데 그거 하면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요리하면서 행복해요. 뭔가 내가 요리사가 된 것 같아. 셰프 막 이런 느낌. 저도 독특한 소확행 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계란 후라이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나도 그런 친구 있는데. 농담이고. 친구 중에 한 명이 흰색 옷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흰색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는 흰색 옷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탁을 할 때도 세탁하고 나서 이제 햇볕 잘 드는 곳에다가 그 탈탈 털어가지고 건조대에다 탁 가지런히 정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것도 정말 독특한 소확행이다. 제 친구들 중에서 양말을 이렇게 넣는데 굳이 짝끼리 이렇게 져서 저는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래?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일단 널고 잡히는 것부터 널죠. 그냥 보이는 거 맞아. 저 친구 중에 좀 독특한 소확행이 가진 친구가 그 대학교를 좋아해요. 대학교
이렇게 힐링하는 게 투어하는 친구가 좋아하는데 뭐 굳이 대구 가서 뭐 대구 대학교를 가는 거나 청주 진짜 대학교 신기하다. 뭐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굳이 거기를 가요. 굳이 거기를 가요. 네, 어디를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죠. 인스타 보면 다 대학교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혼술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요. 수민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 얘기 아니니까. 아니에요. 근데 뭘 되게 혼자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술만큼은 혼자 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는 그럼 집에서 혼자 술을 먹겠구나 했는데 집에서도 혼자 술 먹고 밖에 술집에서도 혼자 술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혼술 식당 뭐 술집 그런 데가 따로 있어서 뭐 잠마다 얼마다 이러면서 파는 데도 있다고 해서. 수민 씨도 자주.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혼술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인형 뽑기. 이제 또 몇 잔 마시고 이제 기분도 좋았겠다 해서 1,000원 넣고 뽑히면 수민이 아니고. 아니야. 그러면 최근에 소확행이 이렇게 트렌드가 된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행복을 찾는 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창 새내기 때 읽은 소설책이 있는데 한국이 싫어서라고 장강명 작가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에 행복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2가지 행복이 있대요. 그게 이제 현대 흐름성 행복이라고 이거는 일상에서 느끼는 자잘한 행복이고 이제 2번째는 자산성 행복이라고 이제 아주 행복한 기억 하나로 아주 오래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살면서 이 2가지 행복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이제 그 저희가 소확행이 생겨난 이유는 이제 현대 흐름성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분석적으로 아주 되게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셨네요. 저는 소확행이 가진 의미는 좋은데 그게 태어난 배경은 좀 씁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소확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소설책에서 나왔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에서 나왔는데 이제 워낙 너무 취업난도 심하고 경제도 이렇게 정제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느낄 기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기회도 없는데 여유조차 없으니까 이제 그런 여유 속에서도 하나씩 삶의 의미를 찾아가자라는 느낌에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행복을 우리가 그동안은 지나쳐갔던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행복이니까 이것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원동력을 얻자라는 개념에서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공감되는 게 한국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회잖아요. 였고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에서 이제 좀 더 현재 네 맞아요. 욜로라는 단어도 나타났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은 진짜 지금 사회가 저희 청년들한테는 좀 너무 힘들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소소한 행복이라도 느끼지 않으면 조금 더 이제 행복을 평소에는 아예 느낄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순간에 그냥 행복하다라는 거를 이제 내가 인식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날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 순간에 내 감정에 되게 이입하고 좀 더 신경을 쓰면은 좀 더 많은 이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점점 자기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좀 더 자신만의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취업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혼자서 자신만의 행복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맞아요. 표정이 다 했어. 표정이 다 했어. 맞습니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남규 씨는 4차 산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게 뭔가 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다가도 주변을 둘러보면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로봇 이 정도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네. 아마 다들 좀 비슷한 것들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 영역을 말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첨단 기술 분야를 모두 융합한 결과 생겨나는 사회 변화를 일컫는 말을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조금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있어 보이는 오프닝을 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 궁금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전쟁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중국도 그 반열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했고요. 앞서는 분야도 물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요새 이 말이 되게 핫한데요. 第四次工业革命이라는 말이 핫해요. 第四次工业革命,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고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도해 나갈 사업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중국의 4차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이 돼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중국 AI 강국으로 거듭나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딱 하면은 편견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낙후된 것 같다 혹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중국이 AI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4차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2017년 7월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20년까지 AI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AI 산업 규모를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AI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중국의 IT 공룡 기업들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두 기업이요 AI 영역에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AI 분야 관련 논문을 보면 중국이 48,000편으로 2위인 미국의 2배 수준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AI에 대한 중국인들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6,500여 편으로 10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 AI를 포함한 4차 산업에 대한 연구가 다른 국가들보다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둘. 참 편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등을 딱 기대고 정말 살기 좋다, 살기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요즘 사는 게 정말 참 편해졌습니다. 이건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AI 성장으로 가장 크게는 중국의 소비 형태가 참 편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4가지 작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서비스, 공유 소비, 빅데이터, 자동 결제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는 로봇의 발전으로 로봇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은 병원이나 은행, 서점, 쇼핑몰 등에서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폭넓게 접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유 소비,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한 건데 중국에 잘 정착된 공유 문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는 물론이고요. 아주 좀 특이하게는 우산 공유, 농구공도 공유하고요. 보조 배터리까지 공유하는 문화까지 다양한 공유 문화가 발전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은 키워드를 한번 보면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편리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 기업 중에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알리바바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광군절하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데이인데 빅데이터 덕분에 작년 광군절에는
초당 32만 건의 거래를 처리해서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광군절은 진짜 쇼핑이 다 모인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1초만 버벅버벅해도 품절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버벅거리면 이제 안 되니까 타오바오를 통해서 신속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네. 전자상거래와 금융, 물류, 식품 등 중국인들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알리바바의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기술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알리바바의 AI 기술 수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의 AI 기술 발달은 전 세계도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일례로 이 알리바바가 평창 올림픽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부문 공식 파트너로 활약을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안면인식 인공지능 기술력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작은 키워드는 AI를 활용해 지불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건데요. 네. 이 중국인들의 지갑 속에는 카드와 현금이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자동 결제 방식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고 대형 체인점뿐만 아니라 노점 또는 자판기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나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결제가 모바일로 끝이에요. 정말 띡 하는 순간 끝나는데요. 제가 최근에 청도 칙다오를 갔다 왔는데 길거리에서 파인애플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파인애플 한 개를 그냥 우리도 한 600원 정도에 이제 사 먹었어요. 근데 제가 좀 10원짜리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세상 귀찮아 하시면서 그냥 QR을 찍으라고. 저는 이제 저는 개인 생각할 때는 여기는 이제 가판이고 과일 판매한다니까 여기는 QR코드 안 되겠지, 현금을 좋아하시겠지 했는데 오히려 반대여서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전반적인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은데 네. 페이쌤은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봤고 한경 씨도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느낀 게 좀 있나요? 최근에 그 무인 편의점이 새로 생기는 곳들이 많아지는데 그냥 이렇게 터치 스크린에 원하는 음식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제 알리바바 쭈푸바오로 결제를 하면 갑자기 이제 벽에서 음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제 주문을 한 음식이 문자로 서비스가 또 오고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나면 그 식탁이 기기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식탁이 다 밑으로 처리가 되고 또 식탁이 닦여져서 나오는 되게 최첨단인데? 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이 이제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겠죠. 중국의 인공지능은 계속 개발 중이고 4차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갈 텐데요. 현재 중국이 주력하는 분야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셋, 인공지능 도시 중국입니다. 얼핏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한데요. 왠지 영화에 이렇게 미래도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대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완성된다면 정말 아까 꿈꿨던 그런 세상이 진짜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버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시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이 바로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는 AI 특허 500개 이상으로 중국 기업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 분야라고 합니다. 네, 현재 바이두는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버스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 안에는 핸들과 이 주행 페달이 없고요. 방향도 물론 스스로 바꾼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공상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네요. 면허증 없어도 되겠어요. 정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어서 중국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도시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걸까요? 이 중국의 교통체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헬 구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면의 그 구간을 지나려면 정말 이를 악물고 뱉어야 하는데 특히 항저우가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해요. 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항저우시 정부는 알리바바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이 도시를 인공지능으로 통제를 하는 도시 대내 프로젝트를 세웠는데요. 교통이나 에너지, 배수 등의 기초 시설들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도시가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항저우시에서 일부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 통행 시간을 15%나 줄이고 또 구급차의 도착 시간, 현장 도착 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나오는 말이 정말 실화냐? 진짜인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4차 산업이랑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접목돼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텐센트는 AI를 이용해서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텐센트 미잉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제품 덕분에 의사들이 더욱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100여 개 병원에서 이미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발달된 인공지능들은 이미 도시 곳곳 그리고 생활 곳곳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조만간 중국을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인공지능 방면에서 중국은 이미 예전의 중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드는데요. 중국인들이 이 급변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받아들인다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부터 중국 하면은 제조업 강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 도시로 완전히 발전하는 걸 보고 있는데 또 이 틈을 노려서 중국의 제조업을 노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이라고요. 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로써 2020년쯤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제조업 경쟁력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중국의 인건비가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증가가 많이 했고 또 이제 중국 제조업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오늘 주제였죠. 4차 산업. 네, 그 발전을 들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의 발달이 가져온 이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제조업이 가능해진 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이 접목된 스마트 공장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인건비와 불량률을 줄일 수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을 접목한 기술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인데요. 원조 제조업 강국인 중국도 이에 맞서는 저렴한 인건비 의존하던 양적 성장에서 기술로 맞서는 질적 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전쟁이 발발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제조업 전쟁,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승기를 꽂을지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국의 4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중국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요.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꺼내고 또 활용하기에 어색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활 전반을 바꿔놓고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를 탈바꿈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중국의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의 발달이 얼마나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